익산에 있는 한 양계 농장. 평화로운 농장에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건 2017년 3월이었다.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저희도 똑같이 다시 한번 거부를 할 것입니다. 이 농장은 익산시로부터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끝내 거부했다. 법정 공방 끝에 농장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난 걸까?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참사랑 농장.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닭들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지역에 그 AI가 전파가 됐어요. 며칠 있다가 살처분 명령서를 받았어요. 부산 시장한테부터 고발당하고 모든 지원 사업이 끊겼어요.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판과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어려움과 힘듦을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3월 전북 익산에 불어닥친 조류독감. 정부와 익산시는 인근 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내린다. 아, 이때 정말 심각했어요. 네, 전국적으로도. 네. 중앙 그 방역 심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저희 우리 그 도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로 3km에 있는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발병 농가로부터 2.4km 떨어진 참사랑 농장 역시 살처분 권고를 받았지만 농장 측은 자신의 닭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며 이를 거부했다. 전원 음성이 정보음성. 나왔으니까요. 익산시는 지난 10일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조정 권고안에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이 보호지역 3km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은 행정의 기계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그런 다른 규정은 없어요. 농장이라서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 그 부분 그런 세부사항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 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립출산 10분배에서 법은 하거든요.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는 결국 법정으로까지 갔다. 3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적 공방. 참사랑 농장이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당하고 결국 3심 대법원에서 패소하기에 이른다. 결국 패소가 네. 됐군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좀 다투어 볼 문제고, 그다음에 행정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있었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한 판단 없이 심리불속된 기각이 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오랜 법정 다툼 끝 농장 부부에겐 좌절과 빚만 남았다. 아, 저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PD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닭들도 저희가 애들이 한 동밖에 없어요. 규모가 많이 줄었나 굉장히 봐요. 넓죠. 텅 비어 닭들을 있네요. 키웠던 2개의 축사 중 한 동은 아예 비어있는 상태. 이럴 거면 누가 복지농장을 굳이 해야 할까 싶겠어요. 참사랑 농장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하루하루 힘겹게 농장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피해 금액 어느 정도 셨어요? 피해를 뭐 3억에서 한 4억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죠. 계란을 팔아서 유통이 돼야 돈이 도는데 계란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료회사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해서 외상으로 받았죠. 아직도 그 외상값을 갚고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게 너무 다툼에서는 힘드네요. 패하긴 했지만 자신이 키우는 닭엔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는 부부. 저희 닭들은 보셨지만 흙을 밟고 삽니다.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환기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는 게 틀려요. 어떤 환경보다도 쾌적하고 밝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신념만은 굽힐 수 없다는 대표. 깃털 색깔도 참 윤기가 있어요. 농장부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것도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평소 철학 때문이다. 동물들도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물보호 큰 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냥 유기견 봉사자? 네,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이 꼬꼬들을 키우다 보면요, 똑같습니다. 이 농장은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동물복지 농장이란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이다. 동물복지 농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라북도. 제작진은 그중 한 농가를 찾았다. 장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농장은 2012년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재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러면 아니면 뭐 유지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주다던가 여러 가지 농장 중에서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과 혜택이 있네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어려우니까요. 지원하는 대책은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 그렇다면 동물복지 농장이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전라북도에는 유통회사,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유통회사들이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육성을 해 나가고 있어서 육개 농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동물복지에 대한 신념을 가진 농가라 해도 살처분 명령 앞에서는 속수무책.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적, 기계적 살처분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 아, 너무 끔찍하네요. 살처분의 실상이 지금 거의 이렇다면 법상에 나와 있는 위험도 평가도 거의 그냥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한 거고 무조건 일단 죽이고 보고 그냥 좀 끝난 것 같으면은 입식하고 다시 또 발표하면 또 막 죽이고 네.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역학 계속 조사를 한 쳇바퀴예요. 번도 하지 않은 농장을 갖고 콤파스로 지도로 이렇게 뺑글 돌려 3km 내에 있다 무조건 살처분이다라는 거는 이제 안 맞죠.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아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그렇다면 이 현실을 바라보는 동물복지 농가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 한 가지 딱 그거예요. 우리만 아니길. 옆에 근처에 우리만 아니길. 그래서 보통 동물복지 농장들은 따닥 붙어있는 농장들이 별로 없죠. 조금 떨어져서 다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농장만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 사태가 이런데도 예방적 살처분을 바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외 축산 선진국이나 이런 데들도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가축은 건강한 닭이든 건강한 오리든 축산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거든요. 그 조치가 사실은 전염병의 확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좌절과 빚을 남겼지만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는 농장주. 그때도 계속 거부해야죠. 여기 농장에 와서 저희 닭들을 실험검사해서 키트 검사해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임이 맞죠. 근데 병에 안 걸리는 닭한테는 또 다시 싸워야죠.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저희는 똑같이 다시 한번 거부를 할 것입니다. 저 눈물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앞으로 같습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전염병. 그때에도 기계적인 살처분만을 강행할 것인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농장주의 외로운 싸움 앞에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다.
자,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엔 대법원 패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공방 기간 내내 익산 참사랑 농장 측이나 그리고 이 동물단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위험도 평가였는데 행정에서 이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시겠어요? 네, 살처분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 검사 결과 혹은 임상 증상이 발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이러한 살처분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고시에 따르면 축산업의 형태, 지형적인 여건, 야생 조수류의 서식 실태, 계절적인 요인 또는 역학적인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 평가와 재량적 판단의 주체는 일선 지자체이고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냥 반경 3km 이내 농가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럼 3.1km의 농가는 그러면 안전한 거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익산시는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상명하달식의 행정체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럼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현행법 상에는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라는 거는 익산시의 주장일 뿐이고요. 현행법 상으로는 일선 지자체에서 이제 그러한 재량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익산시가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량적 판단을 했고 또 어떤 나름의 위험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비했을 때 익산시가 좀 차별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러한 참사랑 농장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이번 참사랑 농장 소송의 경우에는 일단 2017년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제 익산시가 계속 본인들의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 공식 질의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익산시가 판단을 한 문제인지 아니면 농림부가 판단을 할 문제인지.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답변을 줬어요. 이거는 익산시가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리고서 당시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사법부는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참사랑 농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단위에서도 살처분 명령,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부터의 예외적인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참 희한하네요. 살처분 이행 명령은 받았지만 주체는 없는. 네, 맞습니다. 참으로 묘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의 공장식, 밀집 사육식의 방식으로는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축 전염병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동물복지농장도 필요한 건데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한다면 이건 그냥 그때그때 땜질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공장식 축산이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장식 축산 풍토가 이제 복지농장에 대한 풍토로 굉장히 다각적으로 전면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참사랑 농장 사안에서는 사실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살처분 예외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기계적인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이 너무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농장이 제기한 살처분 소송은 결국 오늘날 이뤄지는 방역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응 사례에서도 결국 합리적인 방역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동일한 문제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런 식으로는 동물들의 생명 희생만 가중할 뿐이지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이번 그 참사랑 농장 법정 공방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많은 생명의 살처분을 결정을 하는 엄중한 지위에 있는 담당자들이 사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서는 사법부 역시도 이 동물 희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보았고요. 반성과 개선 없이는 동물들만 희생될 뿐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방역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수해 현장의 농장동물들의 수년을 이제 최근에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농장동물들에 대해서 상기를 했는데요. 네. 농장동물도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현지 정책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오늘 나온 이슈와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자,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소연 아나운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이 법의 입법이 불편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차별주의자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 누구도 나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익산 씨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 농장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면은 어떤 것이 행정 편의주의냐라는 것을 저는 되묻고 싶은데 닭들도 생명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앞으로 더욱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